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캄보디아의 이 스캠 사건, 그야말로 돼지 도살장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이 사람이 이름이 여기 보면 레벨 빼뽀입니다. 레벨 빼뽀. 실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분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공산당, 독재주의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딥스, 이런 자들을 전문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비판하는 만화를 진짜 너무너무 잘 그리는데요. 그 만화를 제가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은 돼지도살장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시진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훌라잉 나와 있죠. 미얀마의 훌라잉. 그 다음에 김정은이 나와 있고, 여기에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 지금 아들이 총리하고 있죠. 요 자들이 이익을 먹고 있다 이겁니다. 김정은이는 뭐야? 김정은이는요,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전 세계에서 훔쳐간 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상은행을 통해 가지고 다 환전해서 북한으로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년에 몇 조 원씩 가상화폐를 훔치는데, 김정은이가 그것도 가상화폐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돈으로 바꿔갖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교환은행을 통해서 훔쳐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유튜브 하나를 추천받았는데,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유명한 박사님으로부터 이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분이 미국에서 한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른바 우파 유튜버면서 반중, 중국인 같아요. 영어로 말하지만 반중인 것 같기도 하고, 반중은 분명한데 한국인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중국인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자, 그분의 유튜브가 한 15분 정도 되는데, 16분 정도 되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저도 겨우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캄보디아 스캠 사건, 돼지 도살장. 이것이 바로 이 핵심의, 이 방송의 핵심이 뭡니까? 캄보디아 돼지 도살장, 로맨스 스캠. 이게 결국 시진핑의 가족 사업이다 이겁니다. 결론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전혀 몰랐어요. 대충 알았지 자세히 몰랐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예요. 스캠. 스캠이라는 건 사기입니다. 어떻게? 금전 사기, 물품 사기, 개인의 정보를 훔쳐가는 사기입니다. 개인의 정보, 그 다음에 금전, 물품을 훔쳐가기 위해서 고안된 사기를 스캠이라고 얘기한다. 피해자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다. 사기, 사기행위, 사기죄. 상대방을 속여 돈, 재산, 개인정보를 뺏는 것이 스캠이다. 자, 그 중에서는 자, 피싱이 있습니다. 피싱. 피싱은 좀 낚시하는 거는 F로 시작하는 휘싱이지 않습니까? 휘싱. 이렇게 아래 입술 깨물고 피싱. F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P로 시작하는 피싱이에요. 피싱. 자, 피싱과 스미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맨스 스캠이 있어요. 피싱은 뭐냐 하면은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거예요. P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 피싱. 그래서 이거는 피싱이고요. 스미싱은 SMS를 읽으면 스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SMS를 눌러가지고 지금 국민은행에서 당신의 자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 빠져나갔어? 그래서 탁 눌러보면 국민은행 홈페이지 비슷한 대로 이제 샘플입니다. 가요. 그래서 진짜 국민은행 홈페이지인가? 그러면서 로그인을 하다 보면 자기 정보 다 들어가죠. 그렇게 훔친 다음에 이자들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진짜 그 사람의 로그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돈을 훔쳐가는 것이 바로 스미싱입니다. 그 다음에 로맨스 스캠.
나 뭐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랑 사귀고 싶어요. 이렇게 사귀면서 우리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뭐 하는데 뭐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인을 빙자해서 SNS상에서 애인이 된 다음에 돈을 끌어가는 로맨스 스캠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트 피싱.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그 낚시에다가 프라이빗 데이터를 합쳐서 피싱이 되는 거죠. 자, 이메일, 문자, 전화, 가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검찰청에 전화 왔다 그래서 검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 하다 보면 자기 데이터 다 들어가죠. 검찰청은 전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청, 경찰을 사칭하고, 은행을 사칭하고, 쇼핑몰을 사칭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금융 계좌 비밀번호를 훔쳐가는 것이 바로 피싱입니다. 자, 피싱 수법은 가짜 이메일, 정부기관, 뭐 검찰청, 경찰청, 은행, 카드사, 쇼핑몰 등을 사칭해서 그 사람의 계정 로그인,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로그인하게 만들고, 로그인하면 그 정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당신 경품 당첨됐어요. 로그인하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막 그냥 로그인 하다 보면 다 정보 들어가죠. 그걸 가지고 또 훔쳐먹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피싱, 프라이빗 데이터 피싱이죠. 네. 그 다음에 위조 사이트, 가짜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 놓고, 가짜 구민은행 만들어 놓고, 구민은행 로그인할 때처럼 로그인 하다 보면 다 정보 훔쳐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피싱이다 이겁니다. 자, 얘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뭐 뭐 신용카드 무슨 번호 있지 않습니까? 세 자리 그런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벌어진 캄보디아 스캠 사건은 이른바 돼지 도살장인데 이 그림을 이 사람이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분이 그렸는데 차이나 SEA 리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거 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분이 진짜 만든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사태가 쭉 나와요. 이 진지, 얘가 이제 주범이고 거기에 시진핑 가족이 연결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간첩이었다가 지금 내부 고발자가 된 에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중국을 비판하는 만화 그리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외국으로 유인한 다음에 납치해가지고 뭐 제거하려고 그랬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세탁해서 훔쳐가는 거. 북한의 어떤 그 라자루스라든지 얘들이 훔친 돈도 여기서 다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의 승리 같은 애들도 여기에 선전원이다 이거예요. 선전원.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도대체 이게 시진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시진핑 가족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진핑 가족하고 연결돼 있는데 시진핑 가족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돼지 도살장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동남아시아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보여준다. 프린스 홀딩스 태자그룹 회장 진지는 왜 돼지 도축 사기 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들의 관계망 그래프,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고 무엇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자, 진지. 이자는 언론의 존경을 받는 기업인으로 나옵니다. 저명한 자선사업가다. 이것도 그냥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의 아주 유명한 재계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진지. 얘는 중국 복건성 출신. 대만 건너편 그 복건성이죠. 거기 출생이고 캄보디아로 2014년에 이민을 온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귀족이 됩니다. 캄보디아 왕이 훈센 총리를 통해 가지고 귀족 자기를 줘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를 시켜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자는 10여 년 만에 태자그룹을 설립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수상을 받는 그런 자가 됩니다. 자,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ESG가 뭡니까? 아주 환경보호론자, 사회적 정의 사업가,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깔끔한 자선단체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SG가 뭐냐면 environmental, 환경, 그 다음에 social,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여하는, 그리고 governance, 그 다음에 경영도 아주 투명하게 하는 ESG 기업이다 이거예요. 누가? 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ocial, governance, 영문 첫 글자고요. ESG가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3가지를 한다. 그러니까 현대 기업이 가장 현대 기업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일도 하는데 프린스 트러스트라는 신탁 회사도 운영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동영상, 어저께 동영상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Now I can say to my friend, and I said, it's why I come here and see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캄보디아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아까 뭐 삐삐 소리 날 때는 욕한 거예요. 욕한 건 제가 삐삐 소리를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란 사람이 빅뱅의 멤버인데 이 사람 가수라기보다는 거의 조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조폭.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승리 3년 징역형 받았죠. 자, 일본 재벌에도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자가 승리입니다. 이 자입니다. 여기 눈을 한번 보십시오. 300안이죠. 이쪽도 하얗고 이쪽도 하얗고 밑에도 하얗고. 300안은 뭡니까? 살기를 품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관상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찍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빅뱅 그룹의 멤버인 K-팝 스타 승리. 이 사람은 그 진지가 하고 있는 프린스 브루잉이 뭐냐면 이 식당입니다. 최고급 식당이에요. 진지가 하는 식당인데 여기에서 홍보 대사인지 홍보를 합니다. 막 이 쌍욕을 해가면서 캄보디아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까 들으셨죠? 자, 이 프린스 브루잉도 진지의 불법 자금 세탁을 하는 위장 사업체 중에 하나고요. 자, 빅뱅 그룹의 K-팝 스타 승리는 여기에 선전원이다. 자, 아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쌍욕이 들어가고 나는 선언합니다. 닥치고 와서 위대한 아시아 최고의 캄보디아를 보고 배워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그러니까 이 진지가 하는 회사죠. 이 진지가 하는 회사를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죠. 시즈 레코드 15 빌리언 인 비트코인 오버 캄보디아 크립토 쉐마. 자, 15 그러니까 15 얼마 빌리언 을 비트코인을 뺏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 몇 억쯤 된다고, 20 몇 조쯤 된다고 해요. 자, 미국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 150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비트코인입니다. 12만 7천 개. 자, 진지는 이 돼지 도축 사기를 아주 사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돼지 이 도축 사기라고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은퇴했어요. 부자야. 앞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달러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방에 넘어오지 않겠죠.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10만 달러 씁니다. 최고급 호텔에 재워주고 그 자기가 투자한 시설을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막 VIP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투자하세요. 당신 투자하면은 자자손손 먹고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뭐 지금 100만 달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지만 이거를 투자해 놓으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먹고 살겠네. 그래서 100만 달러를 탁 투자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잡혀가서 제거되고 돈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긴 시간 그 돈 많은 사람을 돼지로 키워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모든 돈을 그들에게 뺏긴다. 이것이 바로 돼지 도축장의 사기의 쉐마, 구조다 이겁니다. 자, 돼지 도살, 투자 사기는 보통 몇 개월 동안 감금시킵니다. 처음에 투자하게 만들고 나서 감금시킬 수도 있고 감금해놓고 협박해서 투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돼지 사육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자, 빅뱅 그룹의 K-팝 스타 승리. 이 자는 지금 여기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가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진지가 하고 있는 프린스 그룹에 어떤 회사가 있나 하면은 후이원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알리페이 무슨 페이 있지 않습니까? 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지불 수단이죠. 후이원 페이가 여기 보면은 요런 자, 요 한자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무리휘자입니다. 무리휘자를 약자로 이렇게 써요. 무리휘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왕자는 왕성할 왕자입니다. 왕성할 왕자. 무리들이 왕성하다. 이게 이제 중국말로 후이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물이 휘자기도 하고 고슴도치 휘자기도 하고 또 물이 이렇게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울목을 상징하는 물돌이 회자도 돼요. 그러니까 회완입니다. 돈이 왕성하게 잘 돈다 이런 뜻이겠죠. 후이원페이. 이게 캄보디아 악의 축입니다. 이 악의 축이 어떤 짓을 했느냐?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 있지 않습니까? 김숙희도 있고 라자루스도 있고 대표적인 게 있는데 김숙희는 데이터를 훔치는 전문이고요. 라자루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에 돈을 탈취하는 거가 약간 달라요. 이 북한이 전 세계에서 훔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돈 현금화 돼야 되죠? 그 현금화를 바로 후이원이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북한 암호화폐 세탁 지원한 캄보디아 기업, 사실은 중국 기업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평양 활동을 저지한 첫 번째 미국 조치에 후이원 그룹이 북한 사이버 범죄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미 북한이 훔친 사이버 코인을 현찰로 바꿔줬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중국 돈, 북한 돈, 그 다음에 태국 돈, 그 다음에 여기 뭐 캄보디아 돈까지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가 사이버 조직과 IT 노동자를 동원해서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줬냐? 캄보디아의 금융 플랫폼 후이원. 이게 캄보디아 회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회사 이름이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후이원. 물도를 회. 그 다음에 왕자는 왕성하나. 물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 물 좋아. 물 잘 돌아. 이런 뜻 아닐까요? 후이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0% 중국 회사인 거죠. 후이원 페이를 이용해서 북한의 그 훔쳤던 사이버 코인을 현금화했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 대부분은 후이원의 자산 대부분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후이원 페이는 본질적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에는 이런 사기단체가 수없이 많다. 그러면은 사기를 쳐서 돈을 뺏었으면 그걸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 현금화를 누가 해주느냐? 이 후이원이 한다 이겁니다. 후이원 페이가 미국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금융 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 후이원은 동남아의 불법 자금 단체는 많지만 모두 후이원 페이를 거쳐 자금이 양성화되고 세탁되는
되고 있는데 후연페이가 암호페이 결제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태자그룹이 하는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태자그룹에서 운영하는 핵심 작전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 하느냐? 중국 국가안전부가 한다. 우리로 말하면은 국정원이 한다 이거죠. 중국의 국정원, 국가안전부가 한다. 이 국가안전부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국가안전부가 실제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중국 해외의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그래서 간첩활동, 정보 수집, 납치 같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중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중 인사들을 납치해서 중국으로 데리고 간다. 전주,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골라가지고 저 사람 돈 있으니까 공격해. 이런 지령도 얘들이 다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초국가적인 탄압, 중국 외부에서 반체제 인사를 송환하는 것과 그들이 한 일은 에릭이라는 전 중국 국가안전부 스파이, 간첩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제 스파이에서 내부 고발자가 됐습니다. 에릭은 국가안전부 스파이였고 지금은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에릭이 찍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다. 자, 이자가 바로 에릭입니다. 이 영상은 프린스 부동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에릭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에릭이라는 사람, 에릭. 자, 포머 전 미니스트리 오브 더 스테이트 오브 시큐리티 스파이, 중국 국가안전부 간첩이고, 휘슬 블라워 내부 고발자이고, 프린스 그룹 provided cover identity for operation in Cambodia. 캄보디아에 정치 공작을 했던 자다 이겁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내부 고발자가 됐다 이겁니다. 자, 에릭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직원을 잘 대해준다. 적어도 사기를 직원들에게는 사기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리크루팅 되니까요. 합법적인 사업체이고 자선단체이고 어쩌면 당신도 일을 제대로 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다. 식품회사나 부동산 회사가 있다. 에릭이 한 일은 국무부가 에릭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보고하게 한 것이다. 이제 거꾸로 이제 미 국무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됐죠. 그들의 목표는 프린스 그룹을 통해서, 자 보세요, 레벨 페퍼라는 남자, 미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만화가예요. 이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해서 제거하려고 했겠죠. 레벨 페퍼는 미국에 거주하는 만화가인데 그는 반중 CCP죠. 작품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에릭이 캄보디아에서 한 중요한 임무가 뭐냐? 이 레벨 페퍼를 납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비판하는 만화가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중국인 출신이지만 미국에 와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그리고 미국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글로벌리스트. 미국 내에도 참 나쁜 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자들을 제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만화를 그려요. 이 사람이 레벨 페퍼.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나이. 자, 이 사람이 그린 오늘 그 간판에 적어져. 레벨 페퍼. 자, 이 사람이 그린 걸 보면은 RFA. 미국이 다 까버렸다 이겁니다. 자, 뭡니까? 동남아 스캠의 모든 뒤에는 바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먹고 사는 자들이 미얀마의 플라잉 군사정권,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훈센, 이런 자들이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돼지 도살장의 이익을 먹고 있다, 이런 만화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것도 보시면요, 이 만화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 자,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용이, 그죠? 거대한 용이 엄청난 고기를 물고 와서 누구한테 주냐? 러시아에게 줍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 없죠. 러시아 생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러시아는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못해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용이 엄청난 사료를 물고 와서 러시아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 필리핀 있네요. 예. 자, 그거죠, 그죠? 이런 거. 예. 자, 여기도 보면은 레벨 페퍼의 그림입니다. 자, 이 푸틴은 더 이상 전쟁 수행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무기를 사가지고
푸틴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림이죠. Get your soldier here. Special offer. 2,000 per month. 한 달에 2,000달러만 줘. 2,000달러면 얼마입니까? 뭐 한 300만 원 좀 되죠? 한 달에 300만 원만 줘. 우리 뭐 병사들 죽든 살든 내 보내줄게. 이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김정은이 하고 푸틴이. 자, 레벨 페퍼에게 몇 가지 디자인을 의뢰했다. 그들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촬영된 사진을 레벨 페퍼에게 보냈고 그를 캄보디아로 유인해서 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레벨 페퍼에게 야, 우리 그 당신 유명한 만화 좀 그려주세요. 돈은 무지막지하게 줄게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감을 잡았어. 아, 이 중국 국가안전부가 날 납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안 갔어요. 안 잡혔어요. 자, 그게 바로 이 사람 에릭이 수행했던 미션인데 실패했죠. 이 사람이 레벨 페퍼가 안 넘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또 나오죠. 앨리스 고라는 사람인데 곽씨예요, 곽씨. 자, 이 여자가 중국인인데 필리핀에 가서 마치 필리핀 사람처럼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필리핀의 반반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당선됩니다. 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돈을 왕창 뿌리니까 시장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시장 집무실에서 지하 터널로 내려가면은 거기 벙커가 있고 거기 뭐 무기가 무지하게 많고 여차하면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필리핀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쫓겨났습니다. 지금 수갑에 차여서 깜빵에 가는 거죠. 앨리스 고 트랜스퍼 투 패싱 시티 제일 시장에서 깜빵으로 갔다. Like on Monday. says PNP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중국 여자인데 필리핀에서 마치 태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중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의 지방 도시의 시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거꾸로 지금 모든 게 밝혀졌기 때문에 필리핀에도 반중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만 때려 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전체가 다 이런 스캠 농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동남아시아인데요. 여기가 캄보디아죠, 이게. 캄보디아와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 여기가 스캠 사이트고요. 또 위로 올라오면은 여기 라오스와 태국과 미얀마, 여기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세 나라가 겹치는데 여기서 단속하면 여기로 도망가 버리고 여기서 단속하면 이리로 도망가 버리고 여기서 단속하면 이리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국경이기 때문에 국경이 뭐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산으로 돼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이 세력들이 뭐 각 나라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육장을, 돼지 사육장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소탕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남아에 안 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왜 갑니까? 동남아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처럼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중국계 사이버 범죄 조직이 국제사회가 잇따라 철퇴를 때리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제재한 지 일주일 만에 미얀마 군부가 태국 국경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단 KK파크, 여기입니다. KK파크 여기죠. 미얀마의 여기. 자, 여기를 급습했습니다. 여기를 급습했더니 국제사회가 공조와 압박에 나서자 동남아 각국 정부가 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국제사회가 제재하니까. 전문가들은 2021년 쿠데타 이후 혼란에 빠진 미얀마 내전 상황과 군부의 정치적 계산, 중국 입김이 얽힌 다층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미얀마도 군부 정권이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돈을 한코 잡으려면은 그 자들을 확 잡아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미얀마 군부 정권이 완전히 소탕을 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소탕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안테나입니다, 이거. 아무리 정부가 인터넷을 끊어도 얘들은 일론 머스크의 이
하늘을 향해서 이것만 안테나만 걸어놓으면 얼마든지 세계나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협조하는 것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미얀마 사기 속을 KK파크를 급습했고 2,2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를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여기 어마어마한 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닭장들이 스캠 농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건물들이 수백 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기가 막히죠. 전부 다 이게 저거예요. 스캠 농장입니다. 자, 필리핀에서 복권을 사기를 저질렀고 국가안전부에게 발각됐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캄보디아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에 와서 범죄 조직에 가담했고 그 범죄 조직의 핵심이 진지, 천지라고 있죠. 중국식으로는 천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지의 모든 스캠 사기 뒤에는 시진핑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광동성 서기 황곤명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지금 현재 광동성 서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산 그러면 부산시장이 최고죠.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광동성 성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산당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산당 서기가 최고예요. 그냥 광동성 성장은요, 공산당 서기의 지령을 받는 그야말로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광동성 당서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킨 대로밖에. 이 사람이 바로 황곤명인데 황곤명이의 아내가 시진핑의 가족이다 이겁니다. 황곤명이의 아내가 광동성 공산당 공산당 서기 황곤명의 아내가 바로 시진핑의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곤명이를 시진핑 가족의 남편이니까 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 장관을 마치고 바로 광동성 성장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공산당 서기로 바로 임명했다. 자, 황곤명의 아내가 바로 이자입니다. 시진핑 비슷하게 생겼죠? 시진핑의 가족이다. 시진핑의 누나일지 뭐 동생일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여기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 이 보도에 나와 있어요. 미국 정부가 뭐 쭉 나와 있죠. 태자당 집단에 관계된 자다. 빈센트 천지, 진지와 연결되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는 현재 광동성 공산당 서기 황곤명의 아내다. 근데 얘가 바로 시진핑의 가족이다 이거죠. 자, 시진핑의 처제라네요, 이 여자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시진핑의 처제가 바로 진지의 어머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지가 어떻게 성장했고 무법천지로 나댈 수 있었는가? 그 의문 뒤에는 시진핑의 가족관계, 인척관계가 작동했을 거라는 거다. 여기 보시면은 시진핑이고요.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고 그 어머니고 여기 또 할머니고, 자 여기 보면 시진핑 남동생 습원평 습은평의 부인, 그 다음에 시진핑 부인 없네요. 얘 누군지 모르겠네. 습원평 뭐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진핑 여기 누나고요. 여기는 동생의 남편인 모양이네. 하여간 그 진지가 시진핑 처제다 이거 처제. 그렇게 여기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은 그의 인생 중에서 복건성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지역적인 인맥을 쌓았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중국 범죄자들이 스미싱 문자 메시지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미국인들은 아마 정말 무작위적인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게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 보내는 겁니다. 예쁜 여자인 척하고 사실은 남자인데 제가 볼 때 이 돼지 농장에는 미군복 같은 거 다 준비해놨나 봐요. 여자들한테 미군 여군복 딱 입혀가지고 찍으면 진짜 미군 여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미국의 그 배경 다 만들어 놓고 찍으면 좀 그 미국처럼 와, 저 사람 진짜 미국인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트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보세요. 얼마나 친구 신청 많이 들어오는지 젊은 여자애들이. 전부 미국이래요. 미국 사람이래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은 딱 들어오면 바로 그냥 친구 거절해버립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척,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척. 자, 그러면서 나 전화번호 잊어버려서 그래. 뭐 너 혹시 너 누구 아니니?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아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찝쩍거리다가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대답해주면 친구가 되고 친구 하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면 돈 투자하게 만들고 이게 로맨스 스캠의 구조입니다. 전화 사기, 이메일 사기, 이메일 낚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로맨스 스캠, 돼지 농장의 주요 아이템이다 이거죠. 사실 1000명 중 1명꼴로 이렇게 당한답니다. 1000명한테 이렇게 보내면 1명은 넘어온다 이거예요. 버마,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등지에서 수없이 많이 납치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루 종일 닭장에 갇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일본, 중국 등 많은 외국인이 그가 자금을 대고 만든 사기 조직으로 납치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인들도 그렇다. 최근 한국이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했다. 캄보디아에서 이 천지의 영향력은 다른 경로, 중국 공산당 전체 가장 중요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천지가 캄보디아의 전 총리 훈센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다 보셨죠? 진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고 캄보디아 전 총리의 고문, 이 훈센의 아들이 지금 현 총리니까 현 총리의 고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백작자기인가요? 을 남작인가 자기를 받아서 캄보디아 귀족이에요. 지금 귀족이 됐어요. 자, 시진핑의 핵심 사업이 1대1로죠. 1대1로는 본질적으로 동남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 시진핑 시대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왔다. 그러니까 1대1로 자체가 범죄 조직이다 이거죠. 1대1로의 흥미로운 점 하나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금융 경제 투자,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자, 1대1로가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일종의.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뭐 1억 달러가 들어갔다 하면 이자가 막 엄청 높아요. 높은 대신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뒷돈을 왕창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나라에 망하든 무슨 상황이 있어 나 뒷돈이 한 달에 몇십억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부패의 끈앞을 1대1로다 이겁니다. 자, 동남아 진출 세력은 캄보디아가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요. 태국, 필리핀, 이런 버마 뭐 다 똑같다 이거죠. 자, 이게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여기 캄보디아 끝나면 또 다른 데 또 시작될 거예요. 대만에도 프린스 그룹이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뭐 수없이 많은 데 있습니다. 얘들은 뭡니까? 돈 세탁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현금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시진핑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진핑 가족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보호해 주겠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시진핑 가족에게는 깨끗한 돈으로 공급된다. 다른 중국 공산당 관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 조사는 사실상
시진핑 가문에 대한 조사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미국이 무역전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대규모로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거죠. 자, 중국 관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중국 관료들은요, 중국 공산당이 망할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망하면 어때? 나는 돈을 해외에 왕창 쌓아놓고 중국 공산당이 망하면 나 왜 해외로 도피할 거야. 그래서 해외에다가 많은 재산, 부동산 이런 걸 해놔야지. 그래서 뭐 중국이 망하든 말든 나는 가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 관료들에게는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이런 자유 세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놨습니다. 중국은 이런 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산당 간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해외에 은닉해 놓은 돈이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때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이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서버가 집회를 합니다. 자, 서버가 집회 포스터예요. 선거를 훔친 깽판, 막말, 차이나 리를 몰아내자. CCP 아웃. 부정선거 중공 개입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거는 범죄 온상을 만드는 것이다. 반인륜 범죄, 장기 적출. 자, 이걸 집회를 매주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병동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랑 같이 행진을 합니다. 자, 1부 집회 4시부터 6시까지. 2부는 행진입니다. 자, 이 주체는 장재원 박사, 그 다음에 이재봉 교수, 김봉준 교수, 카메라 출동에 이상로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그 다음에 서요한 박사, 성상훈 글로벌 디펜스 기자, 권경희 메가포커스 대표,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사회는 데이너김하고 차강석이 합니다. 이 행사는 선관위 서버가 국민운동, 자교모, 트루스코리아, 일파한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뭡니까? 서버를 까면,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조작해도 서버를 까면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서버를 까지 않으면요, 다음 선거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또 저들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또 될 겁니다. 그럼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투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집회 다 의미가 있고 다 좋은 집회예요. 그러나 서버가 집회만큼 중요한 집회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퍼날라서 공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성.